70세의 사랑, 65세의 눈물, 그날 밤의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세의 박정수 할아버지와 65세의 김미영 할머니의 가슴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두 노인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부인을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영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고 무릎 수술 후 재활을 위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은 병원 정원에서였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정수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고 미영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린 미영 할머니의 실뭉치가 정수 할아버지의 휠체어 바퀴에 걸리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실뭉치가 할아버지 휠체어에 걸렸네요. 미영 할머니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뜨개질을 하시는군요. 손재주가 좋으신가 봅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1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해 갔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은퇴한 중학교 국어교사였고 미영 할머니는 작은 꽃집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자식들이 있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정원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미영 할머니에게 시를 읽어주었고 미영 할머니는 정수 할아버지를 위해 목도리를 떠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 할아버지가 미영 할머니에게 고백했습니다. 미영 씨, 이 나이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 가슴이 다시 뛰는 것을 느낍니다. 남은 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미영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사랑이라니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수 할아버지는 미영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할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병원 안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두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서로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영 할머니의 딸 수진이 병원을 찾아왔고 어머니가 다른 환자와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요. 미영 할머니는 딸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한데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함께 있고 싶은 게 잘못된 일이니. 수진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정수 할아버지를 찾아가 경고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서 떨어지세요. 어머니는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겠죠? 정수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수지는 결국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딸과 크게 다투었지만 수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별을 앞둔 날 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병원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옥상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정수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미영 할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미영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날 겁니다. 사랑은 거리나 시간을 초월하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부터 현재의 아픔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정수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의사가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군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몸으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니? 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병든 몸이지만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딸의 뜻을 거역하고서라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따님과의 관계를 망치면서까지 저와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할머니는 딸과 함께 병원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미영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병원으로 옮긴 미영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재활치료도 거부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미영 할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될 거야. 한편 정수 할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미영 할머니가 떠난 후 생의 의지를 잃은 그는 치료도 거부하고 그저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정수 할아버지의 아들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호는 아버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정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영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셨다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준호는 병원 직원들에게 물어 미영 할머니가 어느 병원으로 옮겼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미영 할머니를 찾아가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도 함께 계셔 주실 수 없을까요? 미영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는 이제 그 할아버지를 잊으셔야 해요. 준호는 수진을 설득했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들에게도 사랑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행복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진은 준호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진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미영 할머니가 정수 할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을 때 정수 할아버지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정수 씨, 저예요. 미영이에요.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정수 할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미영 씨, 정말 당신인가요? 꿈은 아니겠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니 살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후 미영 할머니는 매일 정수 할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수진과 준호도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고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 할아버지가 미영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영 씨, 우리 결혼합시다. 비록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당신과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병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다른 환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진과 준호도 부모님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미영 할머니와 턱시도를 입은 정수 할아버지는 그 어떤 신랑 신부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정수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 때문에 멀리 갈 수는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정수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았고 정수 할아버지는 미영 할머니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암세포의 성장이 멈추고 체력도 회복되었습니다.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이 신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6개월이라던 시한부 선고를 넘기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여전히 함께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TV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미영 할머니가 정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65세에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정수 할아버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에 찾은 사랑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주변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다른 노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처음 만났던 병원 정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실뭉치가 제 휠체어에 걸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정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만났을 거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은 연인들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앨범을 보며 지난 2년간의 추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여행 사진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미영 할머니를 위해 쓴 시집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후 쓴 시들입니다. 제 마음을 담았어요. 미영 할머니는 시집을 받아들고 한 편 한 편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시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편의 시가 특히 미영 할머니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70세의 사랑. 주름진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이 길이 청춘의 어떤 길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하얀 머리칼이 봄날의 벚꽃처럼 고와 보입니다. 남은 생이 얼마든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이 첫날 같을 것입니다. 미영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수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시간이 흘러 정수 할아버지는 75세가 되었고 미영 할머니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의 암은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만든 기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수진과 준호가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한 가족이 된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반대했던 것을 후회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미영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나를 걱정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됐어.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말이야. 준호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신 후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정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서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었어. 그 후로도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인 대학에 함께 다니며 새로운 것들을 배웠고 봉사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을 방문해 외로운 노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즐겨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방문한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비결이 뭔가요? 미영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정수 할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노인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몇몇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결혼 5주년 기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간 그들은 젊은 시절처럼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영 씨, 당신과 보낸 이 5년이 제 인생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전의 70년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어요. 미영 할머니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65세에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모두 기쁨의 추억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도 커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했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자서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70세의 사랑, 65세의 눈물, 그날 밤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책에는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년층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75세이지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독자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북 콘서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의 사랑과 젊을 때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불꽃 같다면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숯불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미영 할머니도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게 되죠. 사소한 일상도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TV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촬영팀이 한 달 동안 두 사람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기록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그들의 하루하루가 전파를 탔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야채를 다듬고 미영 할머니가 요리를 하는 모습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완성한 음식을 함께 먹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님께서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보고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정수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었고 미영 할머니는 7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건강도 큰 문제 없이 유지되었고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의 딸인 10살 소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세요? 정수 할아버지는 손녀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소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도 사랑했어요. 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미영 할머니도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단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지. 너도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사진 속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적이에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기적이에요. 70세에 찾은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사랑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정수와 미영의 사랑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인들의 새로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두 분의 사랑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미영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정수 할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아침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함께할 수 있는 하루에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깊어집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이란 무엇이었나요?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깨달은 진실은 사랑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제가 10년이 넘게 살아있는 것도, 65세에 눈물을 흘리던 미영이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것도 모두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남은 생이 하루든 10년이든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나이 때문에 더 간절하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매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눈을 구경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네요. 당신과 함께 본 10번째 첫눈이에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첫눈을 함께 보고 싶어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요양병원과 노인복지관에서는 정수와 미영 부부의 날을 만들어 매년 기념했습니다. 이날에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도 제공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두 분처럼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영 할머니가 조언했습니다. 사랑은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제 사랑했다고 오늘도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정수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매일 적어도 1시간은 대화를 해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저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젊은 부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수 할아버지는 85세가 되었고 미영 할머니는 80세가 되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그들은 이제 진정한 반쪽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서로를 돌보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봄날, 그들은 다시 처음 만났던 병원 정원을 찾았습니다. 벚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벤치도 그대로였습니다. 15년 전 이곳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실뭉치가 내 휠체어에 걸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의 실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저를 선택하시겠어요? 미영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어요. 그들이 벤치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한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 맞으세요? 저희 병원에서는 두 분을 전설로 여기고 있어요. 사진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두 사람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간호사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 그들은 여전히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 병원의 많은 환자분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특별하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나에게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예요. 그해 여름, 두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진과 준호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바닷가에서 가족 사진을 찍으며 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한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미영 할머니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가족들은 두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온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수 할아버지는 미영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15년 사랑을 담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과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사진첩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네요. 모든 순간이 보석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수 할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영에게 70세의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의 65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던 그날 밤의 진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마지막 사랑이자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을 처음 만난 날처럼 설렙니다. 남은 생이 하루든 10년이든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사랑, 정수. 미영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 노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5년의 추억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요. 미영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고 베니스에서 곤돌라도 타요. 젊은 시절에 못한 것들을 다 해봅시다.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약속대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에서 그들은 20살 연인들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베니스의 곤돌라에서는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한 이탈리아 노부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뭔가요? 정수 할아버지가 통역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70세에 만나 사랑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시기였죠. 미영 할머니도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이탈리아 노부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도 두 분처럼 서로를 더 아끼며 살아야겠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죠. 그해 가을,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영화 감독이 그들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영화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영화 제작의 자문 역할로 참여했습니다. 영화 촬영장을 방문한 날,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맡은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를 그린 영화였기에 여러 연령대의 배우들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영화가 되다니 신기해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감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영화가 개봉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노년층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본 한 관객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나이 70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65세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며 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미영 할머니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5세에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모두 감사의 눈물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영화의 성공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여러 나라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국제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노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선 두 사람을 학생들은 따뜻한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미영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증거예요. 70세에 만나 지금까지 17년을 함께 했으니까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노년의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수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외모나 조건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 간절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미영 할머니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고 돌보는 동반자적 사랑이에요. 젊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더 따뜻한 사랑이죠.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최근에 할아버지를 여의고 우울해하고 계신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분명 희망을 얻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오늘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해 겨울, 정수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밤낮으로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정수 할아버지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우리 나이에는 감기도 위험할 수 있어요. 미영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정수 할아버지는 곧 회복되었고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플 때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 든든했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잖아요. 새해가 되었고 정수 할아버지는 88세, 미영 할머니는 83세가 되었습니다. 18년째 함께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새해 첫날, 두 사람은 일출을 보러 동해로 갔습니다. 새해 소원이 뭐예요? 미영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내년에도 이 일출을 보는 거예요. 미영 할머니도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노인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노년층의 재혼과 연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노년의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그들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2년이 남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이라니 정말 꿈만 같아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방송 준비를 위해 그들은 지난 18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70세와 65세에 시작된 사랑이 이토록 아름답게 피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제목이 70세의 사랑, 65세의 눈물, 그날 밤의 진실이었죠. 미영 할머니가 회상했습니다. 이제는 88세의 사랑, 83세의 행복, 매일 밤의 감사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사랑은 나이를 초월했고 시간을 이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노년의 사랑을 그들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다시 한번 처음 만났던 병원 정원을 찾았습니다. 벚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18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필 줄 알았나요? 미영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몰랐죠. 하지만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젊은 연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될 것이고 그때도 지금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정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증명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해가 저물어가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서로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18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었지만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뭘 해먹을까요? 미영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건 뭐든 맛있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당신은 쉬세요. 미영 할머니는 남편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서로에게는 모든 것이 특별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가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알아보고는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유명인이 되었네요. 정수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당신의 남편인 것이 가장 자랑스러워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노부부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1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내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미영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들은 함께였고 사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먼저 눈을 뜨고 옆에 잠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미영 할머니도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로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8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매일이 선물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정수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소풍을 가는 게 어때요?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가요. 미영 할머니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김밥을 만들어 갈게요. 두 사람은 함께 김밥을 만들고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소풍을 가는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소풍이라니. 미영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젊으면 되죠. 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아이가 그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친구예요. 미영 할머니가 아이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부부란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랑해요. 정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아이가 뛰어간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직해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신기한가 봐요. 어른들도 신기해하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특별함이죠. 도시락을 먹으며 두 사람은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가장 소중해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특별한 이벤트보다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공원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오후를 집에서 보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책을 읽고 미영 할머니는 뜨개질을 했습니다.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찾아뵐게요. 미영 할머니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들 데리고 온대요. 정수 할아버지도 기뻐했습니다. 좋네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겠어요. 주말이 되자 수진과 준호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집은 오랜만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주위를 뛰어다니며 제잘거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왔어요. 중학생이 된 소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두 분이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하셨어요. 정수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했을 뿐이란다.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야. 미영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것은 자랑스러워할 만하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만든 이 화목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저도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두 분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수진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정말 존경해요.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자녀들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고맙다. 미영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 기쁘구나. 정수 할아버지도 흐뭇해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좋은 하루였어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사랑이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네요. 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가족 앨범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8년 동안 쌓인 추억들이 사진 속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이루었네요. 미영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정수 할아버지는 90세가 되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85세가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그들은 이제 진정한 한몸이 되었습니다. 결혼 2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방송국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많은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기념일 아침, 정수 할아버지는 미영 할머니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사랑하는 미영에게
20년 전 오늘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찾은 사랑이 20년이나 지속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매일이 기적이었고, 오늘도 당신 옆에서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90세가 된 지금도 당신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의 정수. 미영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제 노년이 이렇게 빛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던 병원 체프를 다시 찾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비록 머리는 더 하얗게 새고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정수 할아버지가 미영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고 당신과 보낸 20년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매일 감사해요. 65세에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모두 행복의 눈물이 되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체프를 나온 두 사람은 병원 정원으로 갔습니다. 2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네요. 미영 할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실뭉치였습니다. 20년 전 당신의 실뭉치가 내 휠체어에 걸렸죠. 그때부터 우리는 운명의 실로 연결된 것 같아요. 미영 할머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고 싶어서 간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2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함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죠.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정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증명할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를 맞이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주년 축하드려요.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준호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20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이의 편견을 깨고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준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두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진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제가 이제는 두 분의 가장 큰 팬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동안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20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니 감사하고 또 책임감도 느껴져요. 맞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야 해요. 미영 할머니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20년의 추억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도 되고 이제는 전설이 되었네요. 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영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당신과의 일상이 가장 소중한 이야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내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20년 동안 매일 밤 나눈 이 인사는 그들의 사랑을 지탱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에게는 매일이 여전히 새로웠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요? 미영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요.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요. 좋아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특별하니까요. 미영 할머니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보며 먹는 아침 식사는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을 보며 인사를 했고 젊은 부부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네 명물이 되었네요. 정수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상징이 된 것 같아요. 미영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새로운 시집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영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을 위한 스웨터를 뜨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를 읽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노년의 사랑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정수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쓸 수 있는 시들이에요. 당신이 나의 뮤즈예요. 오후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그들의 20년 사랑 이야기를 다시 책으로 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20년의 기록이라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들은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일기와 사진, 편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모든 것이 보물 같았습니다. 이 편지 기억나요? 제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당신이 보낸 첫 편지예요. 미영 할머니가 낡은 편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편지를 보며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고 여기까지 왔어요. 미영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발전한 그들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요리도 사랑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미영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랑을 듬뿍 넣었으니까요. 정수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TV를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노년의 재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선구자였네요. 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 할머니가 흐뭇해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사람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런 달빛 아래서 약속했죠. 미영 할머니가 회상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자고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예요. 미영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90세와 85세의 나이에도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함께여서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갔지만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논문을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노년의 사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기꺼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미영 할머니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학생이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매일 서로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어제의 사랑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새롭게 사랑하려고 노력했죠. 미영 할머니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거든요. 학생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 노년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미영 할머니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폭풍 같다면 노년의 사랑은 잔잔한 호수 같아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죠. 정수 할아버지도 설명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사랑은 더 현실적이에요. 서로의 약점과 한계를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더 진실하고 더 깊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학생은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노년의 사랑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이 떠난 후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학문적으로도 연구되다니 신기해요. 정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일상일 뿐이에요. 그해 가을,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전국 노인 복지 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대에 오른 두 사람을 수백 명의 노인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사랑할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미영 할머니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더 필요해요.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니까요. 청중 속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영 할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딸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부모의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믿고 대화를 계속하세요. 정수 할아버지도 조언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관계를 만드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노인들이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니 보람이 있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선물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면서 그들은 내일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어느덧 정수 할아버지는 91세, 미영 할머니는 86세가 되었습니다. 21년째 함께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매일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함께 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병실에서 정수 할아버지가 미영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미영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나으세요. 아직 우리가 함께할 일이 많잖아요. 며칠 후 정수 할아버지는 퇴원했고 미영 할머니는 더욱 세심하게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미영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과 더 오래 함께 있으려고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함께 있는 시간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요. 정수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미영 할머니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후회 없이 살아요? 그들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큰 것들은 아니었지만 함께하고 싶은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해돋이 보러 가기, 손자 손녀들과 캠핑하기, 우리 이야기 뮤지컬 보기. 미영 할머니가 리스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건 이미 하고 있지만요. 두 사람은 웃으며 리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들은 첫 번째 버킷리스트를 실행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동해로 가서 해돋이를 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미영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보니 더 아름답네요. 해변에서 아침을 먹으며 두 사람은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해돋이를 보러 왔다면 어땠을까요? 미영 할머니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감동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보는 해돋이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버킷리스트 첫 번째 미션 완료. 미영 할머니가 즐겁게 외쳤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씩 이뤄가요? 정수 할아버지가 화답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꾸준히 버킷리스트를 실행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캠핑을 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을 관람하고 오래전에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 할머니가 정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1년 동안 함께 했네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 몰랐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도요. 당신은 제 삶의 전부예요. 미영 할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1년의 세월이 그들을 진정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을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영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미영 할머니도 이어서 기도했습니다. 21년 동안 저희의 사랑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가족들은 모두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손녀 소희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소희가 설명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고마워. 미영 할머니가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자신들이 만든 이 아름다운 가족을 보며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어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들었네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새해가 밝았고 정수 할아버지는 92세, 미영 할머니는 87세가 되었습니다. 22년째를 맞이하는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매일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날, 두 사람은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22년 동안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미영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함께 있다면 다 괜찮을 거예요. 그들은 올해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건강 유지하기,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봉사활동 계속하기 등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목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기, 미영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아직도 사랑을 망설이는 노인들이 많으니까요. 정수 할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어야죠. 그해 봄, 그들은 노인대학에서 특별강좌를 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기라는 제목의 강좌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첫 강의에서 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미영 할머니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65세의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70세의 이분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죠. 수강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다가가셨어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가 어렵잖아요. 정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우연히 만났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에 대해 열려 있으면 기회는 찾아옵니다. 미영 할머니도 조언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정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친구였어요. 강좌는 12주 동안 계속되었고 많은 수강생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를 만들었고 어떤 이들은 연인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제 노년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22년 전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펜션이에요. 미영 할머니가 감격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도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우리 둘뿐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대가족이 되었네요. 해변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행복함을 만끽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생명의 연속성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70세에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다니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수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92세 치고는 정말 건강하십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건강해지나 봅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도 함께 검진을 받았고 역시 건강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 모범적인 노부부세요. 의사가 칭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정수 할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건강해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그해 가을, 그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방송사에서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노년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방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촬영팀이 한 달 동안 그들의 일상을 따라다녔습니다.
두 분의 일상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독이 감탄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특별히 꾸미거나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사랑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두 분을 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촬영 감독이 말했습니다. 미영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많은 나라의 노인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프랑스 할머니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보고 저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75세예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한 할아버지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내를 잃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의 이야기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전 세계에서 온 메시지를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미영 할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도 뿌듯해했습니다. 사랑은 정말 보편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정수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눈을 구경했습니다. 벌써 22번째 첫눈이네요. 미영 할머니가 세월을 실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첫눈을 함께 볼 거예요.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2년의 세월이 그들을 완벽한 동반자로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정말 오래 살았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미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행복했다는 증거겠죠.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가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2년 동안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감사했습니다. 만약 다시 70세로 돌아간다면 또 저를 선택하시겠어요? 미영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저도요. 당신은 제 운명이에요. 미영 할머니가 남편을